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한국의 주택 정책이 크게 차이가 난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승자와 패자는 어느 쪽이 될 것인지, 어떤 심각한 주택 정책 차이인데, 그 결과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죠. 각종 대출 조건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재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근데 미국은 소비자 물가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택 경기 부양책에는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주택 사라 빚내 가지고, 근데 미국은 빚내서 주택 사면 큰일 난다. 이런 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 주택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계의 문제이지요. 금융회사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너무 많죠. 또 가계대출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도 그 다음에 금융회사도 운명이 걸려 있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즉 아파트 가격이 30%만 하락한다고 하면 금융회사도 금융위기, 또 경제위기, 외환위기로 발전하고 가계는 파산하는 가계가 부지기수겠죠.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책 아니냐. 가만히 두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물린 사람을 구제해보고자, 그러니까 은행도 물려있고 보험회사도 물려있고 다른 부동산 관련 회사 많죠. 그런 회사 다 물려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 공동 부담론, 중국이 선택한 공동 부담론에 가까운데, 그대로 두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집 없는 사람이라도 같이 부담하자, 위기를 같이 부담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 발상 자체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타이밍이 안 맞다. 부동산 강조 환경을 종합하면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다. 시장 금리는 얼마나 오를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요. 연말까지 8%까지 오른다라는 얘기는 모두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중국 불확실성도 계속 상당 기간 지속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그 어떤 가게나 금융회사나 기업의 기반이 부동산 기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다행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한 60 내지 70% 하락한 상태가 2, 3년 지속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파산한 그 부동산 이해관계자 많고, 그 호된 경험을 한 치른 거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신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올인한 것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번 환경은 과거와 다르다. 지난 15년 내지 20년간은 주택시장 환경 전반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거의 코로나 사태라는 것도 겪었고, 가계빚도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임금은 조금 오르고, 물가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 기반, 중소기업 기반,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어느 것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는데, 이 시점에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라는 것도 의문이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시장금리 상승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회사채 금리와 신용도가 떨어지는 가계 대출금리는 고공행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에는 정부 정책 때문에 위기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의 부실 채권도 더 크게 증가하고 경제 위기의 정도도 더 심화될 수 있고 또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정책인데 그대로 두어도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에요. 잘못 이 정책에 협조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조심스럽게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면밀히 도와가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섣불리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럴 때 뛰어들면 그야말로 막차가 될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과 같은 그 주식시장 환경이 약 한 20년 만에 마련되어 있어요. IMF 때도 보다는 지금 주택시장 환경이 지금 안 좋거든요. 우리 연구소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려들면 완전히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